김정은 보고 있나? 이 야, 이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전한결 선생님 모시고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전에 2개 영상은 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이었고 네.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상담받아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왜 결혼 안 하냐, 뭐 애를 낳아야 네가 애국하는 거다, 막 이런 댓글들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맞아 보이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주 잘하고 있죠. 아주 반듯하고 바람직한 방향대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왜냐하면 나만으로 탈북은 했지만은 여기서 모든 삶을, 자본주의는 그렇죠. 자기 능력껏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 중에서 전부 경제적으로 다 풍요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직업을 찾아야 되고. 네, 네, 그게 네. 자본주의 논리예요. 자유함이 있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윤아 씨는 와서 열심히 강연도 다니고 본인의 재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연도 다니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북한의 현실도 이야기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몽이죠.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렇습니다 알려주는 정보 제공의 장도 하고, 지금 또 대세는 또 유튜브니까 네. 이런 거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그 선은 꺼야죠. 왜냐하면 그 한 인간으로 또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공인이면서도. 그죠? 네. 그리고 그거까지는,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관심은 이해하지만은 뭐 더 사생활적인 거는 좀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인형 선물 주시면서 윤아 씨는 앞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걸 반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뚜기 선물이죠? 네. 이거. 동영상 보시면 요거는 제가 결혼한 제자라든가 제자 아끼는 분들한테 선물해 준 게 요겁니다. 오뚜기거든요. 네. 그 수제로 만든 오뚜기 부엉이인데, 부엉이는 행운을 줘요. 네. 두 번째는 오뚜기잖아. 오뚜기는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우리 어릴 때 인형 중에서 보면 애들한테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에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어떤 진짜 도전과 성공의 어떤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윤아 씨 아직 젊잖아요. 네. 누구나 다 동영상 보시면, 저도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저 역시 지금 50여 년간 살면서 가난했고 성공, 다시 또 학원사업, 출판사업에서 실패, 바닥, 또 그 10년간의 신불자 생활과 빚더미 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노량진 와서 이제 공무원 강의 통해서 이제 이렇게 떴고, 지금은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또 알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생사라는 게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인생 살아보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고도로 뚫린 게 아니라 언제나 비포장길이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윤아 씨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뭐 인터넷에 88년생인 그 네. 한 35 됐죠. 네. 그게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탈북하고 지금까지 남한에 와서도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중간에 한번 아프기도 했다고 전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뚜기를 드리면서, 아직 이제 35이잖아요. 앞으로 인생사가 편안하면 이래서 하면 돼요. 공동묘지가 하면 세상에 조용해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죠. 욕도 먹지도 않아요. 네. 살아있다는 자체가 욕도 먹게 되고 성공도 하시면 이 자체가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어렵더라도 아까 오뚜기 드린 것처럼 저 역시 어려운 때 있었잖아요.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지난 길 없어요. 제가 30에 일찍 수능 스타 강사 됐거든요. 그때 제가 그 뒤로 출판이라서 학원사 부도 안 났으면은, 그때 지난길에 상상하면 끔찍해요. 괴물이 됐을 것 같아요. 내 잘난 줄 알고 내 똑똑한 줄 알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바닥 생활을 10년 하면서 겸손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가 많이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많이 생기고 겸손해지고, 이래서 이것처럼 윤아 씨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년들의 강의도 그렇게 해요. 앞으로 힘든 일 또 도전하다 보면 언제나 도전 속에는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해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가능성만 보고 도전을 안 해요. 평생 성공을 못 해보죠. 거꾸로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사람은 중간에 몇 번 겪다가 결국은 성공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윤아 씨도 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또 한번 중간에
뭐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그죠? 또 시련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윤아 씨가 결국은 목표한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만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선배 경험들, 인생 선배 경험 시행착오를 덜 겪고 목표하는 지점에 가면은 수월하고 나았겠지만 인생사가 많이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좀 윤아 씨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이런 책들은 꼭 읽어라 하는 거 한 5권만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이것도 있지만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생각보니까 전환길이 막 이거 정윤아 불러가지고 제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노래하는데 전환길 갤러리인데요. 갤러리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놨네요. 네. 이건 제가 책 판매 이런 건 사실은 혹시나 전환길 책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 책은 제가 인생 다 기부했으니까 이 책 하나 추천드리고요. 네. 인생 교과서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개정판이 나올 것 같은데. 인생 교과서를 제가 겪었던 걸 쭉 성공과 실패 두 가지입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저한테 큰 힘이 된 책은 정호성 시인이 썼던 내 인생에 용기를 준 한마디 그런 책도 도움되고 그 다음 김진홍 목사님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는데 네. 그분이 썼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 다음에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인가? 뭐 일단에 그런 책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 청년들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도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저한테 큰 힘이 된 책은 그 얇은 책인데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되게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책은 너무나 단순한 우화 이야기지만은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는 저한테도 큰 제가 대구에서 수능 강사하다가 노량진 올라가서 공무원 강사 전향할 때 밑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도전이었잖아요. 이것도 그때 저한테 큰 힘이 되었고 그다음 건강에 대한 책으로서는 그 일본의 대학자인데 미즈노 남보쿠 선생이 썼던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있어요. 절제의 성공학. 거기서 두 가지 메시지 있어요. 음식을 줄자라. 음식 많이 처먹는 새끼는 다 빨리 죽고 망한다. 실제로 동양의학, 서양의학이 있잖아요. 동양의학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론은 다양한데 공통점은 소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하다는 건 다 일치합니다. 김영석 선생님 105세신데 소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식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처럼 많이 처먹는다 그게 작을 소? 작을 소자죠. 그래서 절제의 성공하게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성공하려는 사람은 습관이 뭐 이제 도박이나 또는 있잖아요. 뭐 쾌락에 빠지지 않는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데 대한 어떤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해주는 메시지인데 그런 책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뭐 그 기준점은 이제 각자의 인생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배우자를 고를 때 뭘 보고 인물, 능력, 직업 뭐 이런 걸 봐야 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뭐 이런 걸 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윤아 씨 직접 본인한테 제 상담입니다. 상담이네요. 네. 결혼하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저희 이제 집사람 친구 이야기 그런 경우 있어요. 처음 나이가 좀 찼다 보니까 빨리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그 남자를 남자 집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막 6개월 만에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면 아마 신혼여행 가서 깨져요. 왜냐하면 중간에 결혼해서 뭐 밤에 그것 때문에 깨진 게 아니고 비행기에서 일어나거든요. 비행기 탔는데 남자가 우리 비행기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그 선반 올리고 의자도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번이나 하니까 계속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신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 누구 편이야? 화를 벌컥 내는 거 보고 원래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 뭐지? 상식에서 끝나잖아요. 그걸 알고 보니까 약간 또라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뭔 말하고 하면은 우리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외모 보고 이렇게 있잖아 해가지고는 그 성격을 그래 쉽게 말하면 한 4계절을 몇 계절을 겹고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좋아했던 남친 완벽했는데 야구장 가보니까 괴물로 변하는 놈도 있고 운전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 새끼 양아치 같은 이제 그때 이런 성격은 평상시에 안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전부 다 상대방 앞에서 좋은 말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실 거 아니에요. 남친 일찍 만나면은. 근데 서로를 좀 알아보려면 아는 기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격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성격이.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외모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외모 이야기하잖아요. 잘생겨야 돼.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가 불행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역으로 봐요. 혹시나 영상 보시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봐.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은 맨날 일어나서 여보 너무 이뻐, 여보 너무 멋있어. 이 지랄하면 이상한 부부야. 외모는 한 껍데기에 불과해요. 한 껍데기에 불과해. 역으로 역설적으로 만약 너무 진짜 멋있는 남자를 있잖아. 내 진짜 백마탄 왕자도 결혼했다. 너무 잘생긴 남자 결혼해놓고 너무 이쁜 여자 결혼하고 하면 그거 내만 남들도 경쟁자 많을 거 아니야. 너무 잘생긴 남자 결혼해놓고 하면 그 남자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온다고 결혼해. 불안해서 못 살아. 설명서 보고 있나? 씨발 나 니랑 얼굴 안 바꾸는데 살아보면 안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사람 결정할 때 첫 번째 이 사람의 철학 중심을 봐야 돼. 중심. 네. 마음의 예를 들면, 중심. 이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인생관이 제대로 가졌는지를 봐야 돼요. 주변에 그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귀면서 약간 그 집안이나 친구도 봐야 돼요. 그것도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알려면 과거를 보면 지금의 모습 이해하고 지금의 걸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야, 너가 남친 집안이 뭐하냐? 여친 너가 그 아버지 엄마 그 뭐하는지 물어봐라. 하는 이유가 처음 들면 아버지 엄마 속물이다. 그다음 우리 좋으면 되지 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속물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외모지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병헌도 내랑 동갑이야.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은 대학 가는 진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제 주변에 보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뭐 대학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을 살리기가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고 뭐 자격증 위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그냥 기술 배우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많이 돌리던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 졸업증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배우자 선택할 때 직업을 봐야 되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뭐 요즘에 굉장히 갈팡질팡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 전환길 선생님 팬인 분들이 저한테 막 그거 좀 꼭 물어봐 달라고 했던 그래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현재 대학생인 분들도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학 나온 취업이 학벌에 따라 서열대로 다 대학 취업이 다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그 간판 믿고 취업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대학 간판보다는 이제는 전공이 뭘 하느냐가 더 중요 우선시 되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네. 곧 우리나라는 뭐잖아 몇십 년 안에 지방대학 중에 대부분 다 문을 닫아요. 그럼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잖아요. 썩은 동아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대학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곧 사라질 대학을 자기가 꼭 다녀야 되는데 이러면 어리석잖아요. 네. 현실은 그래 될 거니까. 그래서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이 방송 보시면 자기 아들이 고3이다. 그러면 또는 고3이다 치면은 고3 때 공부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때는 보다 나은 대학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때는 딴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명문대가 이제 있잖아요. 네. 명문대 나오면 아무래도 수월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좀 더 이 대학 나왔으니까 알아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환자가 내가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 선생님 중에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다. 연세대 나고 좀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맞아요. 여전히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좋은 대학 가는 걸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 다만 이제 그 대학 가는 것이 이제는 여의치 않다 치면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의미도 좀 줄어들었다. 앞으로 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학을 가는 이유는 간판 졸업장이 아니라 이제는 네. 내 전공 지식을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에 좀 이어서 네. 선생님이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삶을 좀 살아보고 싶고 또 뭘 도전하고 싶으신지 또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후회되시는지. 저는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뭐냐면은 청년들은 저를 부러워하잖아요.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완전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네. 너그 20대 청년들 아직까지 이루어놓은 거 하나도 없지. 돈도 없고 아직 취업도 못했고 하지만 지금 만약 내보 전환길이 너희들 20대 나이를 다시 돌아간다면 내 모든 명성과 돈 다 주고 나는 그 청춘을 사고 싶어요. 즉시 바꿉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근희 회장님이 갤럭시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었죠. 하지만 그 두 분은 안 계세요. 그 두 분이 죽기 직전에 만약에 이근희 회장님, 스티브 잡스님 정말 훌륭하신데
곧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한테 돈 1조 원, 1000억이 아니라 1조 원 주시겠으면 내 청춘을 드리겠다면 그분들은 사죠. 1조 원이 아니라 2조 원, 3조 원 주고도 기꺼이 바꾸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바로 청춘의 가치입니다. 아. 청춘의 가치라는 거는 피부 탱탱하고 이것도 뭐 청춘이 얘기했지만 기회가 많잖아요. 어차피 제 힘이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제 어차피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 나이도 비슷할 거고 점점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이잖아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음의 문제는. 네. 그래도 가급적 살아줄 때 저는 물론 크리스찬이가 천국을 믿지만은 지금 당장 가라면 안 갈. 좀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또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아, 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저는 전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청년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을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을 말해봐라 하면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그 헬조선 하는 사람 나한테 걸리면 혼나요. 그러니까 그죠? 네. 지옥조선 이 뜻이잖아요. 저 위에 헬조선이 3포 시대, 있거든요. 5포 네. 7포 세대라고 지금 결혼, 연애, 취업 다 네. 포기하고 이제는 희망만도 포기한다 이러거든 지금요. 네. 근데 저는 오케이 뭐 그렇게 대부분 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 바꾸면은 야 지금 진짜 우리 헬조선이니까 따지면 제가 역사 강사잖아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 불과 제가 몇십 년 전,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 그냥 찬물에 담가놓고 그냥 그쵸. 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세탁 빨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 그 다음에 또 그 밥통도 직접 그 불때가 밥했거든요. 뭐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 없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지? 왜 해조선하지?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공간적으로도 이제 탈북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아 씨는 처절하게 알겠죠. 네. 북한에서 내려왔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 남한만큼 세계에 나가보면 살기 좋은 나라 드물어요. 없어요. 네. 미국 하지만 미국 아, 가봐요. 네네.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면 돌아다니기 힘든 곳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 너무 잘 돼 있어요. 공공서비스 너무 잘 돼 있고 교통통신 이만큼 잘 된 나라 없어요. 서비스 세계에 최고입니다. 나가보면.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은 좋지만 거기 살아라 하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더워. 그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살기 좋고 물 맑은 나라. 내가 작년에 그 이태리 갔었는데 이태리는 뭐 조각상 멋있는 건 많지만 거기 20살 때 물이 빠진대요. 거기 왜냐하면 그 대리석이야. 대리석 석회암지라서 그 밖에 물이. 정돈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산 안반수, 화강 안반수라서 수돗물 마셔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이렇게 살기는 좋은 나라 드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말리아 작가 와리스 디리가 썼던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언제나 맑은 물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해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아프리카 애들 있잖아요. 멀리서 물기로는 보이잖아요. 그 하얀 통에다 플라스틱 통에다가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 황토물 가져와서 소독도 못한 채 먹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고 지리적 공간적으로 이보다 더 풍요로운 곳이 없어. 심지어 지금 화장실만 하다 수세식 화장실인데 볼 때마다 찬양해. 그 더러운 오염 그거 있잖아요. 오물들을 단추 들으면 싹 씻어내가고 맑은 물 마시도 대말고 깨끗한 물이 변기에 나고 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어디서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네. 죄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더라고요. 뭔 축복이요? 그곳에 살아봤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아 씨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나게 지금 진짜 감사한 마음 살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애국심이 막 저절로 생겨나고 그렇죠. 손톱만큼이라도 북한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런 그러니까 혹시나 생각하죠. 이 영상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라면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개고생했는데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 살고 있는데 왜 청춘들은 전부 다 해조선하냐?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자꾸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세상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청년들은 전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딱 깨놓고 네가 당연한 네가 맞는 게 지금 뭐 있느냐고. 네 잘났다고? 야, 네 머리끝부터 발까지 네가 맞는 게 뭐 있냐고. 네 신체는 부모님이 낳아줬기 때문에 지금 네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미용실에 이렇게 언니들 도움 받아서 예쁘게 머리 하는 거고. 화장 바르니까 피부가 고운 거고. 옷도 누가 만들어줘서 입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만드냐고. 그럼 어떠세요? 이게 이래요. 선생님 저 이게 10만 원 주고 샀는데요. 내가 이거 지금 1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만들어 보라고.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신발도 그렇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리 살아간단 말이야. 오늘 점심 때 식당 가서 8,000원 주고 내가 김치찌개를 사 먹었다면 그 김치찌개 만들어주는 아주머니, 슬피해진 아주머니가 고맙지 않냐고. 그 시간에 내가 만 원이야 10만 원 줘도 그 김치찌개 못 만들잖아. 못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모든 머리끝부터 발까지 누군가의 도움, 부모님에게 감사, 주변 사람들의 감사, 언제나 그런 말이 오늘 택시 탔다. 그 시간 택시 기사 우리 데려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감사할 줄 알자. 모든 불행은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교질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네, 비교. 남들은 좋은 차, 남들은 저는 여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우리 SNS 보면은 늘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GDP가 3만 불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우리 인터넷 뭐 인스타라든지 올라오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보면은 15만 불 수준 된대요. 이야. 5배가 많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고 가장 예쁜 거 올라오고 가장 좋은 여행 갔던 데 올리니까 그걸 보고 맨날 뽀샵 있는 걸 보다가 자기 거울 쳐다보면 스스로 불행이잖아요. 왜 비교하냐고. 우리 다 세상에 다 고유한 존재 아니냐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세계 어디 가도 없잖아. 온전하게 본인은 유일한 존재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하자. 귀하잖아. 그래 남하고 왜 비교해서 스스로 날개를 끊고 스스로 눈에 자기 눈을 찌어서 불행을 만드냐 이거죠. 스스로 비교하지 말자고. 진짜 그렇게 헬조선이나 가는 새끼한테 다른 나라 가라 그러면 또 안 갈 거야? 노스 코리아 가자. 북한 가서 한 열흘만 있다 와보라고. 열흘 필요 없어요. 1시간이면 한 시간. 네. 북한에는 사상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한국도 그래 남한에는 자유가 있잖아. 그럼 절대 빈곤 없잖아. 우리 할 때는 절대 빈곤인데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니까 진짜 물질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라 이 의식이 빈곤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까지 우울했던 삶이 발상을 바꾸면 긍정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헬조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신인류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신인류.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간. 그렇죠. 이 잘못된 그런 신인류인데 누나랑 같이 올라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빵 터져요. 내가 올라가서 진짜 존재하는 거기는 지금 나라 이름도 조선 아닙니까? 진짜 헬조선이죠. 헬조선을 보여줄게. 네. 그러면 애들이 막 빵빵 터져요. 네. 그래서 제가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이거구나. 맞아요. 애들에게 내가 봤던 모든 거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AI 기술을 동원해서 제 이 머리 브레인 연결해서 제가 봤던 그 생지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이 말씀 드렸냐면 이제 또 역사 선생님이시고 또 공무원 강의도 하시고 하시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실지 그냥 잠깐 뭐 간단히 물어봐 주시면. 네. 북한에는 공무원 시험 쳐요? 그게 원래는 사실은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북한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공무원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 직업을 다 국가에서 그냥 줘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중이지요? 넌 이거라. 예. 그러면 저도 뽑혀서 김정수 교원대학 간 거죠. 그냥 뽑혀서.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영어반이 된 것도 오늘부터 1학년 2반 영어반이야. 그래서 영어반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고 무직이 되고 싶으면 무직이 될 수 있고 직업 가지고 싶으면 직업 가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죠. 북한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그럼 결국은 짐승 동물이다. 동물. 남한에는 우리가 내가 되고 싶은 대학도 이제 그렇죠. 전공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이게 교육이고 네. 북한은 사육이다. 사육. 사육이고 노예고 도구입니다. 그렇죠. 먹이 줘놓고 네. 또 한 가지는 김정일 때부터 이 고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핵심 계층이 있고 동료 계층, 족대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급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게 이렇게 이 좌우로 있다고 치면 동료 계급이나 여기 계급이 사실은 공부를 더 잘해요. 간절하잖아요. 내가 타고난 이 출신 계급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서든 이 핵심 계급에 올라갈 거야.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시 제도를 딱 도입하면 동료 계급에서 최우수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급이 여기 핵심 계층으로 올라오는 걸 핵심 계층이 좋아할까요? 싫어요. 싫어하죠. 아. 이게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은 그래서 피도 대물림되고 대물림되겠네, 계속. 직업도 대물림되고 기득권 유지해야 되니까. 기득권도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현실이잖아요. 네, 현실이죠. 다들 싫어. 핵심 계층 요 기득권 세력이 절대 이 밑에 세력이 올라오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지금 당장 안 망하는 이유가 네. 있는 사실은. 그래서 리설주나 뭐 이런 사람들 네. 보면 예술인들이잖아요. 네. 예술인들만 공평하게 그나마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실력으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말하자면 문과는 절대로 이 계급을 야. 추월해서 올라갈 수가 다음에 없어요. 대학 강의 가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씨발 국조등 하라고. 네. 가서 사육 좀 대고.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거시제도는 그래서 못 도입해요. 김정은도 도입하려고 엄청 노력해봤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동료계급이 올라와서 만약에 핵심을 네.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굴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너, 네. 내가 너 뒤집어 엎겠어. 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치범 보내버렸어? 이게 있잖아요. 근데 핵심 계층은 대대손손 먹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김일성이 우리를 그렇지. 먹여 살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만 뭐가지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핵심 계층 같이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김정은이 정권을 불쌍하다. 이렇게 두둔하는 세력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럼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정은은 국민의 생존이냐 정권의 생존이냐를 두 선택에서 자기 정권을 정권의 선택했거든요. 생존이야. 그런 걸 왜 두둔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막 거기서 피땀을 빨리고 있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공개 총살해버리고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그렇게 두둔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좀 올라가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민들 네, 다들 좀 구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자유를 인류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를 네. 봐도 우리는 네. 예,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놔야죠. 그렇죠. 우리 일단은. 인간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거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정해지잖아요. 네. 근데 한번 태어나서 청춘의 나이 보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고 사랑 나누고 이렇게 내 명대로 살아가는 게 큰 축복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북한 생각하면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머지않아 광명이 북한의 광명 밑산 그 로켓 튀는 광명이던데 여러분들에게 보다 자유가 있는 그런 세상을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어야 저는 믿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 이제 거대한 감옥이니까 그 네. 감옥 밖에 열쇠를 우리가 좀 열어줘야 되죠. 안에서는 감옥 열쇠를 못 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탈북자라고 하는데 탈옥자가 맞아요. 우리는 탈옥한 감옥에서 사람들이에요. 맞네요. 거대한 감옥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전한길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막 애국심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만 해도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제가 더 막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너무 귀한 시간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북한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자고 나서 회심을 해가지고 전한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다.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데 내가 왜 인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선택했잖아요. 그것 끝에는 그 역시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네. 결국은 김정은도 죽어요. 어느 날은. 결국은 네.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김정은이가 회심을 해가지고 어쨌든 인민들을 위해서 그래 같이 살도록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게 해보기를 제가 기도하고 저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큰 그림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지금 3부 찍었나 우리 네. 이게 사실 이 3부까지 올 줄 몰랐어요. 야. 네, 이렇게 길게 찍을 줄도 몰랐는데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방송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대로 유나 TV, 정윤아 씨가 굉장히 귀한 너무나 죽다 살아난 이런 경험도 하고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런 방송하는 데서 제가 이처럼 선한 분 그리고 좋은 일 하는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에 제가 자원해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할 말이 더 많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시간까지 3편까지 찍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 유튜브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아주 현명한 판단하시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적어도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지식인입니다. 사실상.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분들의 영향력이 더 구독자가 많아지고 더 유나 씨가 더 많은 영향이 미치는 그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걸 보고 그 이 에너지와 이미 또 얼마나 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더 퍼져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구해내고 북한 정권이 또 평화가 깃드는 또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을 주시고 저는 또 선생님 말씀에 빌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